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년의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부채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대출과 자녀 교육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재정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부채 관리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대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안정된 삶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은 주택대출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점점 커 보이고 그 무게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압박을 주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택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달 갚아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나면 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매달 부담해야 할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5%의 금리 차이가 나도 몇 년에 걸쳐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가 상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갚는 데 집중하지만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상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추가 상환할 수 있다면 상환 기간이 단축되고 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상환하게 된다면 몇 년 뒤에는 이 작은 금액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원비, 교재비, 대학 등록금 등은 한 가정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재정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 교육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교육비를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대학 입학 시점에서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아두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큰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단순히 대학 등록금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원비와 교재비 등도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제도나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은 가정이 놓치기 쉬운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주택대출과 자녀 교육비를 모두 관리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생활비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채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더 높은 부채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를 쌓아가다 보면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심리적 부담입니다. 부채가 쌓이면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는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설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5만 원을 더 상환해본다든지 다음 달에 저축을 10만 원 더 늘려본다든지 말이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얻는 성취감은 재정적인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재정 관리는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재정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가계부를 함께 점검하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부채라도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저축 금액을 조금씩 늘려보거나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첫째, 주택대출의 금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둘째, 여유 자금이 생기면 추가 상환을 통해 원금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줄여보세요. 셋째, 자녀 교육비는 미리 계획하고 조금씩 저축하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넷째, 우선순위를 설정해 이자가 높은 부채부터 해결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성취를 통해 꾸준한 변화를 이루어가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재정적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